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은 황달에 관한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황달에 관한 조문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잡병 부인에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능력으로 굉장히, 왜냐하면 양방 지식이 이 황달이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문의 그 문자적 해석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계유락에 또 보면은 황달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달이라고 하는 이렇게 병명으로 이렇게 다른 하나의 그 뭐랄까 그 과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이것이 상당히 그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책에서만 있는 그대로 보면은 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에서도 치료하는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절대로 따라가야지 옛날 방식이 막 옳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억지 주장을 부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경우는 한약으로도 치료되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이 용인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의학에 이제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이렇게 재발견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상당 부분이 이미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한의사가 이 사회에서 그 입지가 나날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몇 년 더 지나가다 보면은 약 쓰는 그 자체는 정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참 많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약의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기본적인 한의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이 강의를 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만일의 경우 정말 침만 가지고 생계가 유지된다면 맵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80% 90%는 한의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후배 저도 앞으로 뭐 몇 년 더 해야겠지만 저만 해도 이미 나이가 이제 몇 년 있으면은 정말 70줄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노후 문제가 저도 뭐 깔끔하게 이렇게 뭐가 돼 있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싫든 좋든지 간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또 취미 생활로 또 심심풀이로 한의원을 뭐 유지할 수는 있는데, 젊은 분들 가정을 유지해야 되고 뭐랄까 학생들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러려면 한의원이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또는 어떤 경우는 한의원을 하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도 제 주위에 종종 발견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이렇게 옛날 공부를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옛날 공부를 한다는 그 자체, 동양 철학을 공부한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내 생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동양 철학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공부해가지고 이 사회에 나와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밥 빌어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할 때 저희 선생님이 전국 각지에서 오는 제자들한테 항상 그 사람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지 그거부터 걱정을 하셨어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끝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의원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 환자 없어 보세요. 시간 많이 남지 않습니까? 공부가 됩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한의원 바빠보세요. 시간이 없는 그 상황에서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참 이상한 거예요. 예, 시간이 많다 그래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의원이 잘 되고 바쁘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정신이 집중되고. 예, 참 이상해요, 여러분. 저도 겪어봤지만은 예, 많은 분들이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와 같은 공부가 공연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공연물이 될 수가 있다. 참 걱정이에요. 예.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저도 문자적 해석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 자, 상안에 발안을 마치고 나서 상안에 발안을 마치고 나서 몸과 눈에 노랗게 물들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한약을 쓰고 나서 이 사람이 황달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선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황달의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진전된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거하고 마왕탕을 썼더니 어떤 환자가 약물에 의해서 황달증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분명히 몸과 눈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황달이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나? 소이연 이런 거는 전부 다 여러분 주석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인식, 의안, 어떤 병리 관계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발생된 이유는 한과 습이 리에 있는데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형적으로 뭐뭐는 뭐뭐한 이유 때문이다. 이 써있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또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소위원이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한습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은 거예요. 한습이 이에서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한습에 대한 증거가 이 조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올바른 어떠한 그 글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조문이 미비하다. 보통 이렇게 쓰죠. 조문이 갖추어지지 못했다. 조문이 갖추어지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거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하에서는 안 된다. 이에 있지만 하에서는 안 된다. 한습 가운데서 치료 방법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이소변하라는 얘기예요. 이소변하라. 자, 비록 말하기를 황되는 이유는 황달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한습이 이에 있는데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조문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옛 의사들은 발항의 원인으로 여기는 것은 오직 한불출, 소변분리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몸에 열이 있으면서 땀과 소변 상태가 좋지 않게 되면은 황달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황달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 경우 한습에서 구한다는 뜻은 구하라 이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소변해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자 조문 또 열습제리 또는 어습제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황달 조문에 가면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에 한습제리라고 말하니 이것은 조문이 미비해서 그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와 같은 원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왜 이와 같은 한습이 이에 있다고 말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문이 갖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억지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어떤 책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것은 덮어두기로 한다. 주자가 예를 들어서 사서 삼경을 그 주석을 다룰 때도 임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시험 그 신우이고인데 요거는 고는 잠시 이런 뜻이에요. 잠시. 예.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잠시 덮어둔다. 예. 예를 들어서 고걸지 뭐 이런 식으로 잠시 덮어둔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논어에서 공자가 뭐라 그랬죠? 문헌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개걸려야 덮어둔다 이렇게 억지로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글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모릅니다. 상한 7, 8일에 외감에 노출됐는지 냈는데 몸에 그 노란기가 마치 치자색과 같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황달병이죠. 근데 이 사람이 소변이 분리해서 복부가 조금 팽만감이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요것도 하야토 이렇게 이게 옛날 이두토로 하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은 위자에서 이렇게 위가 이게 뭐죠? 한글로 하다 위잖아요. 무엇을 하다 위.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요 세 개 중에 요거를 이렇게 취한 거예요. 요 글자를. 이 밑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은 어조사야. 이게 약자잖아요. 하야. 그러면은 요것만 따온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요렇게 갖다 붙입니다. 이게 하야예요. 그러니까 소변이 분리해서 복부가 팽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달 걸린 사람은 복부의 상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소변이 불리한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황달인 환자들한테 소변이 불리한 경우도 있지만 소변이 불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적인 치료는 계속해서 치료 방법은 입원시켜가지고 계속 희석시키잖아요. 심하면은 여러분 그 한약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간 독성에 의해서 황달이 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GPT나 GOT가 40 정상적이라면 몸이 피곤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70, 80까지도 올라가는데 이러면 뭐 병원에서 난리 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간 독성에 의해서 막 하면요 이 정도가 아니라 2,500 심지어는 막 5,000까지도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보름 정도 입원해가지고서 계속해서 링게로 맞고 희석시키고 하면은 보름 걸리지만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그래도 한 달 걸리고 만성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간에 시달리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약도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식이 너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의 요것도 보면은 왜 하야로 써야 되느냐? 소변이 분리함으로 인해서 복부가 만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거죠. 이럴 때는 인지노탕으로 치료하다. 저는 이 약이 참 무난하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 후배 가운데 그 집안이 대대적으로 간만 보던 한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5년 후배인데 저한테 한문 공부를 하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집안은 간만 보는 그 집안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거기는 데이터가 수만장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 형님 이거 형님이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특별한 약이 있는 게 아니래요. 내 명성도 있고 그리고 그 예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간에 벌써 이게 그 친구가 불우의 어떤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상을 뜬 지 벌써 한 10몇 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5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평상시에도 계속 최 원장 자료 같은 거 항상 잘 보관해두고 나중에 이거를 학계에 반드시 보고를 해라. 이것이 옛날에는 비법으로 이것이 전수되고 그랬지만 그러면 안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 한의학은 너무나 약간 비방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아깝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 자료와 그 연구한 것을 논문을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계에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공부하는 후배들한테 상당 부분이 도움이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귀동냥으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화기 장애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에서 특별한 약을 쓰는 게 아니래요. 예. 뭐 우리 경희대에서는 무슨 뭐 청간 해독탕인가 뭐 저도 잊어버렸어요. 예. 그게 다 그 집에서 나온 처방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인진을 쓰는 거하고 여러분 평이산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평이산이 어떤 약 보약이라든가 이런 거 쓰지 말고 소화가 잘 시켜주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개 중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평이산 위주로 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약재 중에서 예, 소화를 잘 시켜주고 소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친구가 항상 하는 게, 아, 형님 이거 한 몇 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양방에서 좋은 양약이 많이 예, 나옵니다. 그러게 되면은 저희들도 앞으로는 하기가 힘듭니다. 벌써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소화기가 문제 있는 사람, 만성 소화기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예,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간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황달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황달이 여러분 간경화라든가 간암으로 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사들도 자기 자신이 만성 소화기 장애인데 간경화와 간암을 생각 안 하는 사람 계속 소화제만 먹었다고 합니다. 예, 환자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소화장애가 있는데 계속 소화제만 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딱 병이 발생되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소화기에 장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간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또 심지어는 여러분 예. 흉욕곤만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 심통 이런 것들이 예. 협심증이라든가 예. 예. 그런 거를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을 위장장애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것은 길어야 2, 3일, 일주일이지만 벌써 어떤 사람이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꾸준히 했을 때는 예, 추후에 어떤 식으로 병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인진오탕에다가 예를 들어서 평이산 가운데 자극적이지 않은 약을 합방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소변 분리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복리만 하는 이것은 결국은 습열이 배설되지 않아서 발황이 되는 황달이 되는 조짐이다. 어떻게 해서 아는가 하면 처방의 의도가 전적으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자, 인진고로 예, 황달을 치료하는 군약으로 삼고 예, 대황으로서 그 대황으로 좌약과 치자로서 사약을 삼았다. 소위 말해서 군신자사죠. 예, 약물의 그 분량 가지고서 군약, 좌약, 신약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현대에 들어서 대왕 같은 거 솔직히 못 씁니다. 예. 그냥 오령산에다가 예, 인진호를 대량으로 놓고 거기에 이제 백출이라든가 메가 신곡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정도로 저는 그냥 예, 사용을 하지만 그와 같은 예는 거의 없죠, 사실은. 예. 최근에 인진호탕 위주로 썼는데 그 치자에다가 그러니까 오령산에다가 인진호탕 썼는데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황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배설 기능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예, 뻘건 분이었어요. 예. 그리고 할머니인데 얼굴이 정말 예, 그분은 얼마나 빨갰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연세가 한 80 됐는데 근데 이분은 변비가 심했습니다. 예. 근데 저한테 약을 거의 4제 정도를 먹었는데 기본방이 뭐냐? 사물탕에다가 예. 대승기탕을 썼어요. 그대로. 예. 지금은 얼굴 색깔이 한 80%는 예, 빨갰던 게 정말로 막 선홍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볼고스레한 정도. 그래도 지금도 변비 성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얼굴이 약간 붓고, 예. 그러니까 번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체로 그러니까 상기증이 심해지면서 하체로 열 전달이 안 되니까 반대로 수족권 찬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도 여러분 저는 똑같이 그렇게 썼어요. 사물탕에다가 대승기탕 거기다가 주겹과 석고를 해서. 예. 자, 요 치료법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요거는 요거는 금계유략에 나옵니다. 금계유략 조문에 나와요. 저는 요걸 보고서 이게 옛날 사람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열이 대변과 이변을 따라서 배출이 되면 결국은 뭐죠? 병독이 우리의 소위 말해서 공규죠. 항문과 요도 이쪽으로 해서 배출이 되면 몸의 황달증과 복만은 어느 정도 가히 제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결국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뿐만 습열뿐만 아니라 또는 어습이라든가 그러니까 피하에 습이 맺혀 있다든가 이럴 땐 전부 다 발환을 시켜서 그 습열을 제거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망탕도 마찬가지죠. 예. 결국은 대변이라든가 오령사는 소변을 통해 가지고서 병독이 제거되어진다는 거. 결국은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 인체의 공규, 구멍이죠. 예, 구멍, 배설되는 구멍, 예, 배설되는 구멍이죠. 예. 그래서 명나라 때 온병이 나왔을 때 오우가가 요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중경서 독법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병독이 들어오는 것, 병이 들어온 대로 통해서 병이 나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오우가가 그냥 온병을 얘기를 하면서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상한노는 바로 그랬대. 병이 들어온 대로 병을 내보낸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피부, 예, 호흡, 호흡기 계통 이런 거, 입 이게 전부 다 구멍이잖아요. 우리 몸의 공규잖아요. 항문 예를 들어서 요도 이런 쪽으로 병독을 배설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병독을 배출시켜준다. 이런 뜻이 여기에도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우가 한 말은 다 상한론 치료 방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나온 생각인데 정말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요 말은 어디에 있냐면은 제가 황한의학을 읽었을 때 그 앞에 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우가가 써놓은 말이라고. 예. 그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금계유략 조문에도 나와 있고 상한론의 치료 방법이 그렇다는 것. 예. 그것만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데 한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러분 한 진짜 60%에서 70%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랬잖아요. 인기분리 이지다. 예.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했죠. 상한론에 나옵니다. 인기분리 이지. 예. 인기분리 이지. 정말 여러분, 이거 외우기도 참 편하죠. 그 분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한토화법이 나오는 거예요. 인기분리. 그 분리함으로 인해서 한토화법으로 치료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간단 명료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의안이 비록 옛날에는 합당할지라도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것이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반드시 이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치료 방법은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 숫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글이 꺾입니다. 숫자가 있을 때는 비록 뭐뭐 하더라도 이것이 오늘날 관점에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 환자가 어떤 사람이 소변이 불리하고 복미만한데 황달의 증상이 설령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설령 황달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잠재하고 있는 병증을 고찰해서 인진오탕을 쓰면 미연에
쓰면은 미연에 방지를 하면 방지하는 것이 또한 옳지가 않겠는가.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잠재적으로 발항을 할 수 있는 황달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소변이 분리하고 복부가 팽만하면. 그러니까 황달이 없다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진오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예.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예. 자, 상안에 황달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 황달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발열이 있다. 몸에 막 열이 펄펄펄 끓는다. 이럴 때는 아이고 요거 글자 잘못됐네요. 예, 치자. 예, 치자 벽피탕. 이 벽피는 아마 황백을 말하는 거죠. 예. 예, 로 치료한다. 다 예. 이거는 이제 주석이에요. 이 글이 너무 짧아가지고 예, 그 증거가 부족하니 발항의 그 방례를 근거해서 치료하라. 그러니까 위치방에 예, 보면은 기립동동에는 신앙 발열 그리고 이것은 그 어열이 외쪽으로 외쪽으로 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어라고 썼죠. 이런 말. 그래서 잠시 이것을 취한다. 예. 잠깐이라도 이것은 일종의 가정법이에요. 잠깐이라도 상안에 예. 이것으로 인해서 어열이 예, 바깥으로 노출이 되면 몸이 예, 황달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예. 도대체 상안으로 인해서 외감이 노출됐다고 그래가지고서 어열이 외쪽으로 발출되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황달이 생긴다는 것은 즉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자, 황달이 있기는 한데 아직 열이 결실이 맺어진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변비의 성향은 아직 없다 이 소리예요. 바깥으로 열이만 있는 거지. 또 발열하되 죄송합니다. 황달의 증상만 있고 열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거다. 그리고 발열하되 복부와 팽만감이 아직은 있지 않을 경우 본방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황달의 같은 병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열이 심하느냐 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룡산하고 인진 오룡산이죠. 인진 오룡산에다가 치자를 쓴다든가 어떤 경우는 뭐 그 시오제를 쓸 수도 있고 또는 황백을 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왕을 쓸 수도 있는 것은 그 발열의 그 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가감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이산하고 이렇게 같이 합방해서 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상안에 어열이 이에 있다. 이것도 뭐죠? 개인적인 소견이죠. 개인적인 소견.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문에는 갖추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몸에 반드시 발항을 하면 자 글은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현상에 있어서 전도된 글이라는 거예요. 전도된 글이다. 이 전도된 글이다. 어열이 안에 있어서 몸이 뭐뭐하야 몸이 발항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발항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나 현상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추론이죠. 어떤 사람이 황달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열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도된 글이에요. 상한론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황달이 나타났는데 이걸 도대체 뭘까? 자, 상안에 황달증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 외감이 노출됐는데 뭐 요즘에 말하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겠죠. 그리고 황달증이 생겼어요. 이게 현상이에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은 어열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맞죠. 자, 이게 바로 견병 지원이죠. 그냥 견병. 뭐 저 계속 울고 먹습니다. 견병 지원. 견병 지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서 어떤 사람이 외감에 노출이 되었는데 바이러스에 어떻게 감염이 됐는데 황달증이 생겼네. 황달증을 본 거죠. 이게 바로 견병이죠. 이건 어열이 안에 있는 거네. 이게 바로 지원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견병 지원의 방식으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에 의해서 그 원인을 추론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이거는 답을 먼저 가르쳐 주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그 어떤 현상에 대한 옛날 사람들도 뭐뭐 때문에 뭐뭇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원리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황달이 있네. 이것은 경험적 사실이잖아요. 황달이라고 하는 것을 인내해서 추리해 놓은 게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마황영교 적소도 탕으로 치료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근계율학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유중 증상은 있는데 방이 없다. 유중 무방. 또는 어떤 경우는 유방 무중. 처방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문에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처방은 있는데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왜? 발항만 가지고 발항에 대한 그 처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상한론이라든가 금규혈약에 나타나는 것만 얼핏 봐도 한 6가지에서 10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구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황, 영교, 적소도 이 3가지 약재를 가지고서 이 외에 황달이 발생이 되었는지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어열, 재리자는 병인이며 위탁이다. 예. 대체로 발항의 원인은 모두 배설 기능의 이상으로부터 발생되어지니 다만 그 증거가 부족해서 그 어열이 재리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근데 유창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근데 유창이라는 분도 상한론 그 해석의 의존근거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용어 선택에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옛날 방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선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에 있어서 표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 예. 상한의 사기가 그 습을 얻어가지고서 행하지 못해서 그 소위 그 열어가 신중의 열어 상태로 인해서 발항하게 되니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만약에 이자에 대해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매몰되면 어찌 사가 표에 있다고 사가 리에 있는 것을 리에 있어서 도리어 이에 있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 표를 치료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요거는 맨 나중에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가 리에 있는데 도리어 그 표를 치료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어찌 있겠는가? 이렇게 맨 나중에. 이 말이 참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잠시 부득이해서 방의를 근거로 해서 고찰해 보면. 그러니까 뭐 열재리, 어열재리라는 말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땀을 흘리지 못하고 소변이 불리함으로 인해서 습열이 교착되어져 가지고 기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교착이 돼 가지고 이로 인해서 발항과 옹종이 나타난 거다. 부스럼 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마황, 영교, 적소도 탕으로 써서 바깥으로는 그 표를 바라고 이게 바로 마황이죠. 안으로는 그 습을 구축한다, 내몬다 이런 뜻이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저도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오늘날 관점에서 옛날의 의안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의안이 설령 옛날에 옳았다 하더라도 얘는 옛날에는 치료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반드시 오늘날에는 옳지 않기 때문에 수시처의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마땅한 합당한 방법을 취하는 것, 양방을 우리가 힘입는 거죠. 양방의 이루라든가 생리라든가 병리를 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 것을 배우지만 옛날 것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 고방가들 가운데 또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뭐 고방 가지고 치료하면 다 될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늘 강의는
저도 자신이 없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예, 저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예, 몇 가지밖에 모릅니다. 소변을 잘 해줘야 되고, 또는 우리가 약이 없으면은 예, 링게루 주사 같은 거 맞아가지고 계속해서 희석시키고, 예, 소위 말해서 간 수치 GPD, GOD가 정상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황달이 생기면은 뭐 약을 쓸 수가 없죠. 한약 자체를 예, 간에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어떤 약이라 할지라도 쓰기가 어렵다. 현실에 이게 현실이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